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4일이고요. C++ Electricity and Magnetism Vector Calculus의 115번째 동영상이고요. 6년간의 여정을 마치며 C++ Functional Programming은 C++의 혁명입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거 아니고요.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기록해둠으로써 나중에 공부할 때 제 자신이 다시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 그 정도 쉬었다가 다시 유튜브를 촬영할 것입니다. 다시 유튜브를 촬영할 때 제가 다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고요. 구독자들을 위해서는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공부할 때는요. Electricity and Magnetism by Minier H. Napey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책은 구판이 있고요. 신판이 있습니다. 신판은 2015년 판이고요. 구판은 1985년 판인데 제가 신판은 갖고 있지 않고요. 구판만 갖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보면요. 알리브리스에서 Electricity and Magnetism by Minier H. Napey 그래갖고 이거는 1985년 판입니다. 17불에서 30불 미만으로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운송비까지 하면 한 4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거는 2015년 판인데요. 이 링크를 눌러보면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2015년 판입니다. 제가 2015년 판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1985년도 판에는 오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전자기학 책 중에는 이게 공부하기 가장 편합니다. 수학, 물리학, 공학책, 모음, 다운로드 링크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보면요. 432MB의 PDF가 다운로드 됩니다. 캔슬 하고요.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 책이 들어있고요. 이 책에서 챕터 3은 Electrostatic Boundary Value Problem이 나와있고요. 여기에 읽어보면 Poisson's and Laplace's Equation 그래갖고 여기 포아손 이퀘이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6에도요. Electromagnetic Boundary Value Problem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장에서 바운더리 밸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공부할 때 챕터 3과 챕터 16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하는 동영상이니까 가능한 자세하게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작업 폴더를 엽니다. 빈 곳을 선택하고요. 뉴 폴더 버튼을 열고 115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functional.cpp를 만들고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laplacian.txt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B 하고요. 웰컴 창은 닫고 functional.cpp를 선택합니다. include cpg, cpg, lcd, extensions include cpg, cpg, calculus, namespace, cna, cpg, numerical analysis using namespace, cna, commands using namespace, cpg, operators and constants. 이 글로벌 스코프에 using namespace declaration을 사용하는 건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void test functional programming basic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여기서 오로 F 하고요. 오로 X 하고 return을 하는데요. std sin x 아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오로 x는요 파이의 4.0 오로 y는요 파이의 6.0 오로 z는요 2.0 이렇게 아무렇게 값을 정의하고요. 오로 df는요 dx 1 이렇게 한 다음에요 f를 곱합니다. 제가 이거를 1로 놓고요. 한 번 더 해서 df2는요 x2를 곱합니다. 이거는 f를 x에 대해 1차 미분이고요. 이거는 f를요 x에 대해 2차 미분입니다. 3차, 4차, 5차 가능합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std cout df1 x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정했는데요. 어떤 이상한 이거는 개체입니다. 개체와 곱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직 x값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 람다 자체가요 개체이기 때문에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 연산한 결과를요 df1으로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dx2란 개체랑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df2에 저장했습니다. 이 람다 함수를 받았어요. x값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를 연산해서 df1로 놨는데요. 이 자체는 람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는데요. df1의 x값을 제공해서 cpg endl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2로 넣고요. 여기에는 2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요. 코사인 x입니다. 코사인 x고요. std 코사인 x 값이 나오면 올바르게 계산된 겁니다. 이걸 and l로 바꾸고요. 여기서는 이 sin x 함수를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합니다.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고요.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입니다. 그래서 std sin x에다가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연산자가 올바르게 미분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립니다. 여기 빈 공간은 삭제하고요.
아무거나 열어도 된다.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5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고요. G++ 버전 해보면요 13.1이 설치되어 있고요. 클랭++ 버전 해보면요 16.0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클랭++에서요 std C++ 25션을 줘야 하고요. functional.cpp ltbb12 옵션을 줘야 합니다.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는데요. clsc 해보면요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사인 함수를 이게 4분의 파인데요. 이 4분의 파이 값에서 한번 미분해보면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코사인 x 값입니다. 정확하고요. 이 두 번째는요. 이 sin x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요.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값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는 9차 미분까지 현재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가 높아질수록 정밀도는 떨어진다. 정밀도를 좀 더 높여보려면요. std cout 하고요. 플러스 시전 이렇게 한 후에 예를 들어서 14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미분해 보는데요. clsc 해보면요 14자리까지 출력을 했더니 1차 미분 같은 경우는요 12자리까지 정확하고요 2차 미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제목이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C++의 혁명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막강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f라는 함수가 포지션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auto, velocity, zeros 이렇게 하고요. cna, 뉴턴 메서드에서 df1 이거는 함수 f를요 1차 미분한 함수입니다. 이거를 푸는데요 0에서 이 파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20개의 섹션으로 쪼개서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acceleration 제로고요. 이번에는 D2입니다. std cout velocity zeros 이렇게 하고요. velocity zeros를 출력해 봅니다. cpg 엔더이고요.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acceleration 제로고요. acceleration 제로를 넣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함수 아무거나 하나 정의하고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1차 미분하고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2차 미분해서 그걸 뉴턴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1차 미분한 거는 속도가 제로 되는 점이고요. 2차 미분하면 가속도가 제로 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는요, 이걸 G로 바꾸고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해 보겠습니다. CLS G 하면요, 이 값, X가 이 값과 이 값에서 이 함수 F가 미분한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고요. 이게 270도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속도를 2번 미분했는데요. 파이 값에서 그리고 이 파이 값에서 가속도가 0으로 나옵니다.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면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요, implement functional programming basic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이게 꼭 사인 함수일 필요는 없고요. 1차 변수일 필요도 없고 다변수 함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auto derivative 이렇게 하고요. 람다입니다. auto f 함수를 받고요. 예를 들면 더블 델타 0.01 이런 디폴트 값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세미콜론 들어가야 하고요. 우리가 함수를 값으로 바꿔요. 함수를 리턴해야 합니다. 함수를 리턴할 수 없으니까 람다를 리턴하는데요. 이 f와 델타를 캡처합니다. 여기다가 auto x가 없기 때문에 auto x 이렇게 해서 이 함수 f는 x 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함수는 값을 하나를 받잖아요. 파라미터 하나를 받으니까 여기서 파라미터 하나를 받는 함수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 x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데요. std floating poin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 꺽쇠를 넣고요. t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t를 이렇게 보내고 th는 델타 이렇게 해서 t의 데이터 형식으로 델타 값을 변환해서 h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turn 이렇게 하고요. f x 더하기 h 빼기 f x 이 식에서 h로 나누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정밀한 미분값을 못 구합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요. return을 하는데 5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5 스탠실 이렇게 해보면요, 5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합니다.
옆으로 나란히 나타냈고요. 전체 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f에 x 더하기 2 곱하기 h, 지금 이 부분을 계산했고요. 이 부분 제가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더하기 8 곱하기 f의 x 더하기 h, 이 항을 계산했습니다. 빼기 8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h고요. 이 항을 계산했고 더하기 f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h, 이렇게 해서 분모를 계산했고요. 이 분모를 계산했고 나누기 12 곱하기 h, 이렇게 해서요 5포인트 스텐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차 미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확대하고요. 여기에서요 오토 df 1은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f를 보내고요. 델타는 디폴트 값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거는 D2고요. 드리버티브, 한 번 미분한 것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df1을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일단 이 함수를 하나 만들면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 라이브러리에서는 여기에 2차 미분 공식을 사용합니다. 3차 같은 경우는 3차 미분 공식을 사용하고요. 실제 라이브러리에서는.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implement functional programming basic, 이 함수를 메인에서 부르고요. 여기에서 다시 빌드하고요. G를 실행해보면 velocity 제로가 1.570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2분의 파이고요. 90도이고 이게 270도입니다. 이거랑 같네요. acceleration 제로는요, 이 세 개의 값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파이고요. 이거는 2분의 파입니다. 이 값과 이 값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면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고차원 미분까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는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요, 다종적분, 2변수, 3변수, 4변수까지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고요, 부정식 적분, improper integral 최근에 완료했고요, 극한, 특이점에 있는 적분도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편미분 알고리즘 여기서 설명했고요, 음함수 미분법 여기서 구현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150, 151, 152 이 세 개의 동영상을 통해 편미분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알고리즘까지 모두 설명되어 있고요. 제 라이브러리는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 이 링크 속에 다 들어있고요. 제 연락처는 여기 있는데 비즈니스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제안도 받지 않고요.
관련 수학책, 공학책 모음은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년에서 3년 또는 길면 3년에서 4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 때는 편미분 방정식 풀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캘큘러스 라이브러리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 기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